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지역 보상을 놓고 거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철도정책자문단이 도봉산에서 옥정선 단선 운행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복선화 가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계양 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됐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계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비례 의석수를 확대할지 말지, 또 의원 정수를 줄일지 말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나흘 동안 논의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의 경우 인접선거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로 최대 5명을 뽑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권역 또는 시도별로 나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구당 최대 7명을 뽑되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를 하는 개방형 방식인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이후 각 당의 후보자 득표 순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도 논의됩니다. 3가지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우리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대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위성정당 창당,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차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거구의 크기,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선거제 개편의 단일안이 쉽게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계양구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계양 IC 인근에 조성 예정인 계양 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영 개발하는 계양 산업단지는 병방동 255-2번지 일대 24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6년까지 들어설 예정인데요. 전체 면적의 21.9%가 공원 녹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입주할 수 없어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계양구는 첨단 산업과 청년 창업 공간, 중소기업 연구개발 시설 등을 함께 유치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철도정책자문단은 지난 10일 제3차 소위원회를 열고 도봉산 옥정선 단선 운행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복선화 가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단선 운행의 문제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열차 교행을 위한 잦은 정차 시간 발생으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차가 지연되면 운행 스케줄 변경 어려움 등으로 인한 열차 운행의 불규칙성을 단선 운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자문단은 도봉산 옥정 구간의 거리가 길고
열차 교행을 위한 정차 시간이 길어지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열차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복선화 추진을 요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계양구 효송도시개발지역 보상을 놓고 거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가스통 폭발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거주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효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40년 가까이 효송동 개발지에서 살고 있다는 A씨. 생선 가게에 나가 일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집을 비울 수 없어 생계까지 포기했습니다. 언제 철거될지 모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강제 집행해서 내보내겠다. 근데 저희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희도 몸도 마음도 많이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현재 효송동 일대에는 4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9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로 현재 20여 가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거주민들은 현재까지 시행사 측과 보상과 관련한 협상을 단 한 차례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며 시행사 측에서 강제 철거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 지난달 30일에는 강제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 간 대치 중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A씨가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협상입니다. 사업 시행 측이 내놓은 보상 대책을 협상을 통해 이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협상으로 해서 협상을 이끌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을 무조건 강제적으로만 시에서 구에서는 눈을 감고 주민을 무조건 내쫓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맹꽁이보다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 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현재 남은 주민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행사가 이미 사는 땅에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용 대상도 아니고 보상 대상도 아니에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민들은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은 물론 강제 철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가 입주 초기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입주민 대표와 시군 관계자, 사업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교통과 공사 환경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하게 됩니다. 올해 협의회 대상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 양주 회천지구를 비롯해 최초 입주 시작 이후 3년 이내인 파주 운정과 화성 태안 등 6곳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교량 273곳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7일 도로교량과 고가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0개 군구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와 유사한 내민보 형식의 교량은 이번 주까지 우선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공영연수 30년 이상, 교량 하부의 상수도관과 전기 등의 시설이 부착된 교량은 세밀한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시는 긴급점검과 보수를 요하는 교량은 즉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1,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11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5개 시중은행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융자 지원 대상을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원까지 6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 첫 해 2%의 이자 지원을 받고 이후 2년간 1.5% 이자 지원을 받습니다. 유흥과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 부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험단의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근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내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인 행정체험단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행정체험을 이제는 대학생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한데 우리가 상하반기에 125명에서 250명이 행정체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함으로써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일을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 꼭 아니더라도 같은 동년배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대학생이라는 제한을 풀었고 19세에서 34세까지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래서 행정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해당 조례를 통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가 열려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같은 동년배에 만약에 20살 같은 내 친구인데 나는 대학생이고 내 친구는 재수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행정체험단의 경험을 할 수 없고 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고용에서부터 최초에 시작하는 고용에서부터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들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전체적인 청년이라는 큰 틀로 꼭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같은 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재수를 하던 아니면 어떤 가정 사정에 의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취업하는 길로 가기 전에 이런 체험을 해보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고 이게 좀 보편적으로 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례 제정 이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대학생이든 어떤 위치든 직위든 나이든 이런 거에 대한 그 운영의 방식은 결정하되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 따라 이번 조례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 큰 틀을 더 확대함으로써 뭔가 우리 좀 취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함께 겪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모두 적극적인 찬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청년과 또 청년의 나이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 청년들이 이 자리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늘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한정된 그 자리를 통해서 모든 누군가에게 고용의 기회를 적절하게 주는 것이 옳다 해서 모두가 대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적어도 대학생이든 대학생이 아니던 그런 고용의 기회는 다 모두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내경 부천시 의원과 행정체험단 지원 자격 확대 관련 조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김포 지역 사회가 의미 있는 협력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대곤면과 대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식회사 삼정크린마스터와 한국장애인 부모회 김포시 지부는 7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삼정크린마스터 심우석 대표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김포시 지부에 해마다 1,000만 원씩 3년 동안 단체 후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기관이 지역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이 이들에게 후원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